여러분들, 요새는 또 중국의 1대1로가 정신 나갈 것 같죠? 세계 경제가 죄다 휘청거리니까요, 중국의 1대1로 사업도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돈을 빌려준 나라들의 상태가 엉망입니다. 파산하는 국가들도 있고 찐으로다가 경제 위기가 온 나라들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중국이 해외에다 빌려준 대출액 중에서요, 현재 상환 압박에 직면한 나라의 비중 겁나 높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5%였던 이 수치가 최근엔 60%까지 떡상했죠. 이게 얼마나 아찔한 수치냐면요, 중국의 전 세계다가 돈을 겁나 빌려줬는데 이걸 다 못 갚겠다고 찡찡대는 나라가 5%에서 60%까지 떡상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돈을 빌려준 중국 입장에선요, 투자금 잔뜩 쏟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도 못하고 막 앞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도대체 또 뭔 일이 터졌길래 중국의 1대1로가 이 지경이 됐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1대1로가 대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중국의 1대1로 사업은요, 진핑이 형님이 2013년 때부터 추진해왔던 대외 경제 전략이거든요. 우리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까지 하나로 있는 경제 벨트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골조인데, 1대1로라는 단어를 둘로 쪼개보면요, 1대라는 말은 육지로 이어지는 하나의 띠를 얘기하고요, 1로라는 단어는 바다로 이어지는 하나의 길을 말합니다. 이걸 두 개로 붙여서 1대1로라고 하는 거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1대와 1로가 더 잘 보이실 건데요, 육지로 이어지는 이 초록색 중앙아시아 노선이 1대고 바다로 이어지는 이 파란색 해상 노선이 1로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1대1로라고 해서 외국에다가 철도, 도로, 항구, 발전소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끔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걸 크게 말해서 1대1로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중국의 1대1로 사업은요, 중국으로부터 서쪽으로 진행됐기 때문에요, 주로 서아시아하고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들이 다 개발도상국, 개발이 아직 덜 된 국가들이 많죠. 그렇다면요, 중국이 자선 사업가도 아닌데 자기네 중국을 발전시키는 것도 아닌 사업에 돈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신용이 빵빵한 국가들도 아니고 그저 그런 국가들한테 막 돈을 빌려줬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1대1로를 추진했던 이유를 꼽아보면요, 첫 번째가 돈을 벌려고 했던 게 제일 크거든요. 당연히 돈이겠지. 중국이 1대1로를 추진하려고 했었던 2013년도, 그때는요,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강했거든요. 중국은 지금 외환보유고가 쌓여가는데 이걸 투자할 곳도 없던 시기에 중국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국은 최근 2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일으켜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국의 경제 성장을 모델로 해서 해외로 수출만 한다면 돈 버는 건 시군증 먹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서 진핑이 생각에 중국 공산당 주도로 해외에다가 대규모 대출을 해주려고 한 거예요. 1대1로 타이틀을 걸고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은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거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중국은 자기가 거대한 자본의 위치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고, 자신들이 가진 돈들을 써서 투자하고 싶었던 거죠. 일단 중국은 외환보유고로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1대1로를 추진했던 이유가 중국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계속 키우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중국이 그렸던 1대1로 사업만 잘 되면 중국 서쪽에서부터 중국의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키워나가긴 엄청 좋거든요. 우리 중국의 1대1로 사업은 세기의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걸로 우리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겠어요. 중국이 개도국에 돈을 빌려줄수록 해당 국가하고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관계가 강해지니까 중국의 영향력을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의 1대1로 사업은요, 10년도 안 돼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202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요, 중국은 149개국에 달하는 나라에 약 1조 달러의 돈을 뿌렸다고 하거든요. 와, 1조 달러면 지금 환율로 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 원이에요. 1,400조 원. 규모가 진짜 말도 안 될 정도죠. 10년 만에 이 정도면. 이 그림을 보시면요, 개발도상국에 돈을 빌려준 나라 중에서 이제는 중국이 일바답니다. 규모가 가장 커졌다고 해요. 2013년에 진핑 형이 1대1로를 발표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 규모는 300억 달러 수준으로 여기 기타 국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10년 만에 1,600억 달러를 찍고 1등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개도국 대상 차관 제공 규모가 중국이 1등이긴 하지만 우리한테 익숙한 미국이란 나라의 이름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미국은 여기 기타 국가에 섞여 들어가 있는
있는데요. 이 차트에 미국이 왜 없냐면요, 미국의 경우엔 개도국의 개발 지원을 하는 금액은 대부분 차관이 아니라 지원금이어서 그렇습니다. 중국은 찐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쳐서 받아먹는 차관이고요, 미국은 지원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지원금 대 차관의 비율을 보면요, 지원금 90%에 차관 10% 정도지만요, 중국은 거꾸로 지원금 10%에 차관 90%로 아예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중국은 차관 형식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한 거라 사업성이 확실한 거예요. 지금까지 중국이 개발도상국에다가 1대1로라는 이름으로 빌려준 돈의 규모는요, 세계은행이나 IMF가 개발도상국에 빌려줬던 자금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중국은 지원금보다는 차관이었으니까 더 빌려주긴 쉬웠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1대1로라는 걸 알아봤는데 최근에 1대1로 사업은 진짜 영 좋지가 않거든요. 중국이 진행했던 1대1로 사업은 꼼꼼하질 못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중국은 개도국에다가 수익 전망이 거의 없는 진짜 대놓고 손해인 프로젝트를 요구하는 사례가 허다했다고 하고요, 중국한테 엄청난 돈을 빌려와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했던 나라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해요. 제가 만들었던 영상만 해도 중국 1대1로가 묻었던 국가가 스리랑카, 잠비아, 몰디브 등등등 아직도 다루지 않은 나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대1로 맛을 봤다가 무너졌던 나라들의 특징이 제대로 된 나라의 산업구조도 없는 상태에서 중국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니까 갚을 깜냥도 안 되면서 돈을 덜컥 빌린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진짜 갚을 수 있을 만큼, 위기가 와도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빌렸어야지. 이에 세계은행은 중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여태 무지성으로다가 돈만 빌려주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투자가 안 됐지요. 이제 중국의 대외 투자 열풍은 끝나갑니다. 지금 환율도 문제인 게요, 보통 나라 간의 차관 거래는 달러로 하거든요. 근데 최근 상황이 어떻습니까? 강달러를 넘어서 그냥 킹달러잖아요. 개도국의 상환 부담은 더욱더 무거워만 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으로 살고 있는 나라들은 죄다 쥐어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휘청거린 게 문제죠. 만약에 너굴 나라가 예전에 중국에서 100달러를 빌려왔다고 하면요, 환율이 1100원일 때는 11만원만 갚으면 되는데, 지금처럼 킹달러인 시대에는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같은 100달러를 빌렸어도 갚을 때는 14만원으로 올라버리는 거예요. 채무국 입장에선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대외부채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대1로의 사업의 수익성은 악화됐습니다. 곳곳에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경제 위기까지 다 겹쳤잖아요. 지금 1대1로의 사업의 이미지는 진짜 나라까지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은 중국의 1대1로를 비판하고 있죠. 기반 산업에 투자해준답시고 돈 빌려줘놓고는 그걸 빨리 다 갚으라 그러면 중국이 깔아놓은 부채의 함정에 내가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비판을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중간에는 메시아를 자처하는 듯한 돈을 들고 있는 진핑이 형님이 보이고요, 그 주변에는 부패한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진핑이를 찬양하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솔직히 가난한 개발도상국한테는 중국의 대출 엄청난 개꿀이고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러니 많은 나라들이 제대로 된 산업도 없으면서 경쟁력도 없으면서 돈을 많이 빌린 거죠. 보통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진행 방식은요, 개발도상국에서 중국의 돈으로 중국의 국유기업이 사업을 맡습니다. 근데 또 중국 자재와 핵심 노동력인 중국인을 고용해서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왜냐면 그 개도국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 중국이 거의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끝내고는 공사 대금만 띡 해당 국가에 떠넘기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상 개도국 입장에선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라 엄청난 이자에 고생할 뿐더러 중국이 현지인을 인부로 쓰지 않고 중국인들을 파견해서 쓰기 때문에 정작 개도국에는 경제적 이득이 적어요. 중국이 빌려준 자금은 상대적으로 이자율도 높고 만기도 짧아서 2년마다 차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1대1로에 관여된 국가들 다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 수익이 안 납니다. 부채는 쌓여만 가는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은요, 욕을 먹다 테러 집단인 IS한테까지 욕을 먹습니다. 시진핑의 중국몽은 백일몽일 뿐입니다. 야만적인 중국 놈들은 과거 몽골과 같은 방식으로 실패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IS는 이 1대1로 사업을 각종 인프라 시설을 다 만들어준다고 해놓고는 사실상은 그 나라의 경제를 장악하려는 중국식 식민지 정책이라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중국 역시 이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기까진 빡센 상황이잖아요. 아니 개도국 놈들, 내가 돈 빌려줬더니 갚지도 않고 아주 배를 짤 생각을 해. 중국 입장에서야 분위기를 한번 싹 보니까 돈 빌려간 놈들이 슬슬 돈 못 갚겠다고 하고 아주 그냥 뒤통수가 얼얼할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업의 대출금, 이자도 회수하지 못한 채 중국의 지갑도 뭐 슬슬 비어가고만 있는 거죠. 중국은 돈 빌려줘놓고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그러니까 떼어먹힐 상황에 처한 거죠. 위기에 빠졌거나 파산하는 국가들도 나름의 위험에 빠진 거지만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중국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대출 리스크를 해지하지 못한 중국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중국은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기 겁나 까다로운, 그러니까 상환압박을 받는 채권의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오프닝 때 잠깐 얘기했지만 상환압박 채권의 비중은 5%에서 60%까지 올랐습니다. 중국의 빚을 진 나라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여기서 내가 더 투자하겠다고 돈 빌려줬다가는 그 돈들 죄다 떼어먹히게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 1대1로 사업을 더 이상 크게 늘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1대1로 투자는요, 투자를 멈추거나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요, 원래 파키스탄하고 스리랑카가 올해 초에 분명히 추가 대출을 받겠다고 했었는데 중국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바람에 이 두 나라의 대출 요청을 그대로 일십하고 1대1로 투자는 늘리진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빌려줬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안 서니까 추가적인 대출을 망설이고 있는 거죠. 솔직히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기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려받겠습니까? 원래 중국은 채무국이 돈을 못 갚겠다고 말하면요, 뭐라고 대답했냐? 아, 빚을 못 갚겠다고요? 저는 어떻게든 받아야겠으니 만기를 연장해서라도 이자와 원금까지 모두 갚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중국은 조금 바뀌어서요, 아, 이러다가 진짜 배째면 어떡하나, 돈 안 주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모양새예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받아내야겠으니까 빚을 조금 깎아주는, 탕감을 해주는 식으로 살살 달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